네, 7시 34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열의 좌불상 앞에 나란히 서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치권 얘기가 있죠. 감사, 국정감사는 정말로 야당에겐 가장 큰 대목입니다. 잘 돼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태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훈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 취소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요새 안철수 의원의 태도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는 상당히 단호하고 강경해졌죠.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처럼 11일하고 12일 날 당 중진하고 문재인 대표가 합의를 해서 혁신하는 16일 중앙위원회 처리를 하되 재심 투표 연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가 문 대표 체제가 좀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또 혁신위 활동이 9월에 끝나니까 지금 정풍을 앞세워서 문 대표와 차별화도 하고 총선 전에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정치 혁신이나 새정치 주도권을 주겠다. 결국 대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면 대결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야당에게 가장 큰 대목이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당 정부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산 어디에 썼느냐, 잘못 쓴 거 뭐냐, 이 대목 바로 앞두고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도 사실은 느닷없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 딸 결혼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정동영 전 의원도 참석하고, 혹시 호남연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또 박준영 전남지사가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신민당이라는 당명까지 내세우고 창당하겠다. 이것까지 엮어서 야당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천정배 의원 딸 결혼식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천정 호남연대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전남에선 천정배, 전북에서는 정동영으로 호남의 신당 바람을 만들자,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전주 완산을의 장세환 전 의원이 새정치를 탈당하면서 이분이 정동영 전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준영 전남지사가 신민당을 창당하겠다. 이 신민당이라는 것이 67년도에 분열된 야당 세력이 통합해서 만든 당이고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 한번 겨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적통을 잇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또 박주영 전 지사까지 나서서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소설로 보면 복선이 많이 낀 아주 재밌는 소설 같기는 하지만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참 정말 본인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매우 아프실 겁니다. 아마. 그냥 언론에서는 마약 사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던데, 알고 결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통상적인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마약 사범과 결혼시키는 건 굉장히 꺼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딸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본인 말씀대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시켰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비 사이니까 김 대표가 뭔가 개입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형 자체를 보면은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기준을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권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권고형 내에서 돼야 되는데 그 공격을 벗어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쓰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집행유예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김 대표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 대표 말씀 맞다나 개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딸 가진 부모가 네. 그 뭐 마약으로 구속된 사람을 그걸 로비를 해서 석방시키고 결혼시키겠다. 그거는 좀 상식이 어긋나거든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면 제발 중형을 선고해서 오랫동안 있게 해서 우리 딸하고 결혼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러니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 변호사께서는 이제 검사를 또 하셨잖아요. 저는 뭐 마약 수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글쎄, 그래서 여쭤보는데 마약류가 뭐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한 가지 종류만 한 게 아니고 또 그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종류별로 다 한 거 같고 또 장소도 옮겨가면서 했는데 15차례나 투약한 혐의인데 이거 그 중독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종전에는 투약자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위주로 해왔는데요. 네. 사실 투약자들은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도소에 가둬두는 것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투약자에 대한 형사 정책도 좀 바뀌고 있고요. 네. 이 사람의 경우도 결국에는 그 나이는 좀 먹었지만 결혼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많이 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네.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을 가지게 되면 네. 그런 마약의 유혹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런 또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하여튼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깊이 뉘우치고 이제 마약을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네. 되겠다 하니까 딸의 간처에 할 수 없이 이제 뭐 결혼을 시킨 걸로 보이는데 네. 걔도 뭐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클 겁니다. 예. 말하자면 김무성 그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꼭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우선 네. 이 마약 범행 자체가 장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 그렇죠. 범행이고 그것도 결혼 전 범행 아닙니까? 네. 이것이 무슨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비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슈화시키고 네네.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겠지만 이건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뭐 김 대표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개입을 전혀 안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김 대표를 위로해 줄 사안이지 마약 중독자를 사기를 맞았다. 그걸 우리가 비난하기 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말 중요한 질문을 빼놨어요. 이종걸 새정치 쪽 원내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재신임이 떠올랐다 하고 네네. 유신하고 비유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뭐 전병헌 최고라든가 금들 넘었다 최재성 씨 왜 정치하느냐 하고 나왔는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그 재심 투표 자체가 당연히 통과될 걸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 당원, 150만 전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심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이 권리당원 같으면 사실 그 친노도 있고 그 비노도 있지만, 전 당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일반 국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표를 그만두게 하면 그럼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두 후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문 대표가 그만둬야 되냐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문 대표가 그만두면 대안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문 대표가 마음에는 안 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쪽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일반 국민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도 새누리당 지지자는 제외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노 측에서는 결국 이게 문 대표 측에서 자기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꼼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종걸 대표도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때 재심 찬성이 91%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투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노 쪽에서 반발이 있고 뭐 이종걸 원내대표도 꼭 문 대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재심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 그 문 대표의 재심을 바라보는 당내 갈등을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민주당이. 근데 이 시끄러운 게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의 대목은 가장 힘쓸 것은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아닙니까? 네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지금 그 22일간 행해지고 역대 최대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뭐 증인 채택의 파일이나 호통 국감 그건 과거 때는 이미 반복이 되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총선이 지금 공천 룰도 아주 안정해지고 여야. 그렇죠. 또 선거구도 안정해졌어요. 지역구가 날아갈지 안 갈지 네.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국정감사보다 지역구 다지기에 열중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중에도 자기 지역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결국 부실한 국감이고 여기에 더해서 또 문재인 대표가 재심을 내세우니까 네. 야당이 내홍에 빠져서 국감의 총력을 기울일 수도 없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맥 빠진 그런 국감이 되고 네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감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국감 기간 동안 할 일은 아니고 네. 적어도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당의 내분을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국감과 내분이 같이 얽혀 있으니까 야당은 사실상 헌법상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그 할 수 있는 빛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박차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잘하면 사실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 정부의 그 난백상을 지적을 하고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네. 그냥 그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정감사 기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태현 고맙습니다. 변호사의 정치 분석이었습니다. 7시 46분입니다.